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억지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자국 문화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중국의 문화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콘서트 YG팜 스테이지 2020 블랙핑크 더 쇼에서 제니가 착용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두고 중국 흥하이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하이얼은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 나오는 인물로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외모를 지녔습니다. 비교 대상인 흥하이얼은 빨간 색상의 의상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스타일이 몇 년 후 한국 스타일이라고 불릴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느냐, 무대 배경도 중국 스타일이고 매번 중국 문화를 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류에서는 중국의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에는 중국 최대 SNS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니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링이 100% 일치하지 않았고 어려운 스타일링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블랙핑크 제니가 중국의 어린아이를 흉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잠시 블랙핑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블랙핑크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콘서트의 멤버십 가입자 수는 2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K-POP 걸그룹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최다 관객 수로 지난해 블랙핑크가 진행한 일본 3대 돔 투어 4회 공연으로 끌어모은 관객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티켓 매출만 약 1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굿즈 등을 합하면 실제 수익은 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는 샤넬, 리사는 셀린느, 로제는 생로랑, 지수는 디올에서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아이콘답게 각 브랜드를 믹스앤 매치한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은 5,67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구독자 수 기준 전세계 13위, 전세계 아티스트 중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070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아티스트 1위 저스틴 비버와의 격차도 이제 코앞까지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블랙핑크가 중국의 어린아이를 흉내냈다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은 억지를 넘어 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의 억지는 이제 무형문화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아리는 프로젝트 숨이라는 SNS 계정을 개설해 한국의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게시물이 유명세를 얻자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계정에 찾아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네티즌들이 억지 주장의 타겟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매듭장입니다. 매듭장은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한국의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매듭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에 최근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어로 중국 매듭은 중국 특유의 손뜨개 공예품으로 중국인들의 정교함과 지혜가 담긴 중화, 고대 문명의 한 측면이라면서 중국 물건을 너희 한국으로 옮기지 마라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방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매듭의 기원을 찾는 것부터 이미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요. 매듭장을 시작으로 다른 게시물에도 이 같은 댓글이 달리자 계정 운영자는 논란이 될 만한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특정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댓글과 우리나라 문화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게 됐다며 해당 댓글을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의 입장문을 중국어로 번역해 올리며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억지 논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인기 유튜버가 김치를 담그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공개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발언한 한국의 먹방 유튜버 햄지의 동영상이 중국에서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햄지가 용서받으려면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중국 네티즌도 있을 정도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유튜버 햄지 측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김장하는 영상을 올려 다시 한번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햄지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해당 영상에는 직접 김치를 담근 뒤 돼지고기 수육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올리면서 11월에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콜라보로 제작한 콘텐츠라고 표시까지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채널에도 게재돼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다시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것을 두고 중국의 김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이달 2일 기준으로 367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햄지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 담가 먹는 게 새삼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요즘 들어 느낀다. 이런 영상이 많아져서 한국 문화를 더 알릴 수 있다면 좋겠다. 마음고생이 컸을 텐데 소신의 박수를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치 공정에 눈치 없이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정말 한국의 문화가 어지간히 부러웠나 봅니다. 최근 한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귀를 의심하셨을 텐데 중국이 아니라 일본 언론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 벌어진 김치 종주국 논란을 소개하면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금까지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에 한국 기원설을 주장해왔다며 일본만 해도 스모, 가부키, 간장, 우동 등 예를 들면 끝이 없다고 전해 한국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매체는 김치라고 하면 요즘에는 고춧가루로 담근 붉은 김치를 연상하지만 원래 김치는 피클과 같은 절임 채소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야채라는 뜻으로 고려사에 기술된 한국 최초의 김치는 소금으로 절였다는 뜻의 침채라는 음식이었다. 각 국가에서 각각의 풍토와 민족성,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단순히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와 다르게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파오차이와 김치를 같은 음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 언론이 어떻게든 중국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모양새인데 일본이 김치 관련 논쟁에 낄 입장도 아니며 내용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한때 일본에서도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김치를 일본 음식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무치는 포기했나 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번 김치 논란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의 물량 공세로 한국 김치 무역이 11년째 적자를 이어가면서 김치 종주국으로서 입지를 다시 다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김치 원조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치 무역 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종주국 한국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김치는 대부분 급식업체와 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수입량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9년에는 30만 톤을 넘겼습니다. 이 중 99%가량이 중국산입니다. 신선 배추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배추 생산량의 30% 가까이를 중국 김치로 수입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점검할 때마다 중국산 또는 중국 재료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바꿔치기 한 사례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내 전체 김치 소비량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중국 김치 산업이 한국을 위협할 만큼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데 반성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종주국은 우리라고 분개하지만 그에 비례한 애정과 관심은 충분히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김치 무역을 흑자로 돌리는 과정이 세계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억지 주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내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또 한 번 발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억지 주장은 김치를 넘어 한류 콘텐츠와 무형문화재까지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 공정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당장 저부터라도 신경 써서 국산 김치를 소비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